아니, 30분 더 기다리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가버리시는 건데요? 이놈이 정말 기다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네가 기다리고 있는 부모를 봤으면 날 더우니까 같이 들어가자 소리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우리가 뭐 두세 시간 일찍 간 것도 아니고 말이야. 네 엄마 폭염에 쓰러질 뻔했어. 그래도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말도 없이 엄마 아빠랑 같이 돌아오면 수정이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면 세기한테 우리 왔다고 전화하고 네가 우리랑 잠깐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무작정 밀고 들어간 것도 아니잖냐? 주말에 만나기로 한 것도 한참 전에 약속한 거고 그 30분 일찍 들어가는 게 그렇게 싫을 일이야? 남이라도 그렇게 밖에 세워두진 않을 거다. 그렇게 싫었으면 애초에 왜 오라고 했어? 아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러시는데요? 그 조금 기다리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해서 이렇게 돌아와 버리시면 수정이한테 제 입장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며느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부모님 초대하는 것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 정도는 배려를 해 주셔야죠. 아니 이런 바보 같은 놈을 봤나? 그게 네 마누라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냐? 오히려 세기 욕먹이는 짓인 걸 몰라. 네가 그렇게 우리 놓고 올라갔더니 수정이가 뭐라 하든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하든 배려해줘서 고맙다고 해.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가 저희를 불편하게 했다는 걸 알 텐데. 불편? 우리도 너희 불편할까봐 안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우리가 그냥 널 잘못 키웠나 보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썼던 건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 이제 너무 애쓰지 않으련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아버지 박정필 씨와 68세 어머니 이현숙 씨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애지중지 키운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큰 실망을 했습니다. 아들은 별것 아닌 것으로 왜 그러냐며 따지지만 그 별거 아닌 것에 부모도 상처를 받습니다. 이제 막 부모가 된 아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은 아직 알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커서 똑같은 말을 들어봐야, 직접 경험해봐야 비로소 알게 되겠죠. 이 씨의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쭉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39이 되었고 얼마 전에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런 아들을 시골에서 농사짓고 장사를 하며 키웠습니다.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에 보내고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뒷바라지했으며 결혼할 때는 평생 모은 돈으로 집도 사주었습니다. 비록 크고 비싼 아파트는 아니었어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얼마나 많이 해주었느냐가 부모 자식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호야, 너희 큰아버지 입원하셨잖아. 큰아버지가요? 왜요? 위암 때문에 입원하셨다고 저번에 말했잖아.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너희 아빠랑 같이 서울 가. 아, 그래요? 그래. 근데 점심때 병원에 갔다가 아빠랑 같이 오후에 너희 얼굴 좀 보고 싶은데. 바쁘니? 아, 이틀 뒤네요? 토요일 오후에 볼 수 있냐는 어머니의 말에 아들은 난감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아, 주말이라 어디 가니?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오늘 당장 가는 것도 아니고 이틀 뒤 간다는데 갑작스럽다는 아들의 말에 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이틀 있다가 가는 건데. 그래도 오시려면 적어도 일주일 전쯤엔 알려주시는 게 좋죠. 아, 그러니. 어머니는 알았다고 했지만 사실 조금 서운하긴 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수시로 찾아가서 괴롭히는 부모인 줄 알 듯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꽤 됐지만
아들네 집에 간 것은 손주를 낳았을 때 딱 한 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애들도 좀 보고 싶었는데 먼 곳에 살기 때문에 명절이 아니면 좀처럼 볼 일도 없었고 바쁘다고 하면 명절에도 왕왕 못 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음에 봬요. 아들의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지만 어머니는 이것이 맞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룻밤 자고 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 주말 오후에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부모 얼굴 한 번 보는 게 그리 힘든 일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언제 오든 늘 반가웠기 때문에 아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엔 다 그래, 언니? 친하게 지내는 이웃 동생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서운해하면 암만 자식이라도 못 보고 살아. 이틀 뒤에 간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무슨 일주일이나 시간을 두고 약속을 해야 해. 이틀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좀 여유롭게 말해주는 게 좋지. 우리 때야 나 지금 문 앞이다. 이랬지만 요즘엔 그러면 안 된대잖아. 나도 그 정도는 알지 당연히. 그래서 이틀 전에 말했던 거고 자식 만나는데 일주일 전에 약속을 잡아야 하는 게 좀 나는 적응이 안 된다. 아들내미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적응을 못하면 어떡해? 나는 진작에 받아들였어. 내가 먼저 간다고 한 적이 없어서 몰랐지. 일일이 서운해하고 그러지 마. 언니 속만 문드러진다. 그래 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좀 더 미리 말해달라는 건데.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그녀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누구는 아들 집이 어딘지도 모른다던데 이 씨의 아들은 그런 것은 아니니 크게 불평할 일도 아닌 듯 했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리 보면 어떨까 하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못 뵌 것도 좀 그렇고 해서요. 다음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아유 되지. 너희가 올 거니? 아니요. 엄마가 아빠 모시고 올라오실 수 있어요? 그래. 알았다. 네 아빠한테 말해서 같이 갈게. 어머니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섭섭했던 것이 아들의 한마디에 싹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말은 그렇게 했어도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이 씨는 남편과 함께 서울에 가게 됐습니다. 함께 좋은 식당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날이 되었을 때 어머 오전에 비가 엄청 온다는데요. 나도 뉴스 봤어. 폭우가 쏟아진다는데 약속을 다음으로 미뤄야 하는 거 아니야? 아침 일찍 갈 준비를 마쳤는데 곧 비가 쏟아진다는 일기예보를 보았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또 언제 아들 얼굴 볼지 모르는데. 이 씨가 아쉬워하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비 안 와? 지금은 안 오네요. 그러면 조금 일찍 출발할까? 그러자 이 씨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는 게 좋겠네요. 비 오기 시작하면 사고 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차가 막히겠죠. 늦는 것보다는 일찍 가는 게 낫죠. 11시에 만나기로 했고 아들네까지는 차 타고 2시간 걸렸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안 좋아서 늦지 않기 위해 1시간 일찍 출발하기로 했죠. 그렇게 서울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침 일찍부터 쏟아진다던 비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고 하늘은 어두웠지만 잠잠했습니다. 이러면 앞으로 30분이면 도착하겠는데. 그럼 10시도 안 되네. 11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너무 빨리 와버렸나 봐요. 그러게. 당신이 병호한테 전화를 해봐. 좀 일찍 도착할 것 같다고. 남편의 말을 듣고 이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길게 울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어쩌죠? 전화 안 받는데. 새애기한테 해볼까? 그래, 안 받으면 그냥 둬. 좀 일찍 도착하면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지 뭐. 너무 재촉하는 것 같잖아. 아들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고 조금 뒤에 이 씨와 남편은 아들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10시 10분 전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뭘 하지? 안 뭐래. 이 앞에 마트 있던데 거기서 과일이라도 좀 사고 주변 산책 좀 하면 1시간 금방이지. 이 씨는 남편과 마트에 들러서 과일 상자 하나를 사서 차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음료수 2개를 사서 아파트 주변을 거닐었습니다. 아이고, 푹푹 찐다.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비가 오기 직전 날씨는 무척 흐렸고 습하고 후덥지근했습니다. 손에 쥔 음료캔도 미지근해진 지 오래였죠. 병원은 전화 없어? 안 오네. 아직 자나. 10시가 넘었는데 자. 주말이니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오후에 볼 걸 그랬나. 더운 날씨에 바깥을 서성이자니 땀도 나고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늘만 찾아서 걷고 있는데도 등에서 땀이 주르륵 흘렀죠. 아이고, 이러다 나 쓰러지겠어요. 그렇게 힘들어? 숨 막혀 죽겠네. 요 앞에 시원한 데라도 들어가 있자고 그럼. 아이, 진작에 그럴걸. 이렇게 더울 줄 알았나? 그런데 그때 아파트 입구에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 앞 주차장에 서 있던 이 씨와 남편. 그렇게 아들과 딱 마주치게 되었죠. 아들은 깜짝 놀라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벌써 오셨어요? 아들은 이 씨와 남편을 보더니 손목시계를 힐끔 보았습니다. 40분이나 일찍 오셨어요? 오늘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좀 일찍 출발했더니 벌써 도착해버렸네. 이 씨는 쓰레기 버리러 나온 아들이 반가웠습니다. 이제는 슬슬 에어컨 켜진 실내로 들어가고 싶었으니 말이죠. 전화를 하시지. 아까 한 1시간 전쯤에 전화했는데 안 받던데. 아, 배터리가 없나? 전화 온 줄 몰랐네. 우리는 비가 쏟아질 줄 알았는데 비가 안 오니까 차도 하나도 안 막히더라. 이 씨는 웃으면서 어찌된 일인지 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쓰레기 버리러 나온 거야? 네. 와, 근데 날씨 진짜 덥다. 아들이 벌써 흐르기 시작하는 땀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치. 여기 주위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엄마도 땀난다. 이 씨도 티셔츠를 펄럭거리며 말했습니다. 비라도 시원하게 쏟아지면 나을 텐데. 그러게요. 오늘 비 많이 온다 그러더니. 왜 안 오지? 아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직 쓰레기 봉투는 손에 쥔 상태였고 다 함께 주차장에 서서 대화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거 얼른 버리고 와. 그러자 아들이 잊고 있었던 듯 쓰레기를 보더니 조금 떨어져 있는 쓰레기 수거장에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보 열쇠 좀 줘봐봐. 남편이 이 씨에게 차키를 달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트에서 사두었던 과일 상자를 꺼내려는 듯 했죠. 이 씨가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수정이한테 엄마 아빠 도착했다고 말도 하고요. 먼저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씨가 아들의 말이 이해되지 않아 묻자 아들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11시 맞춰서 들어오세요. 뭐? 30분 넘게 남았는데. 차에 갔다 오려던 남편도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주변 좀 돌아다니시던가 아니면 차에서 좀 계세요.
아셨죠? 그러더니 뒤돌아서 1층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씨는 아들의 뒤통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씨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금 뭐가 지나갔는지 모르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죠. 저놈이 뭐라고 한 거야? 11시에 들어오라는데요. 지금 35분 남았는데. 이 더위에 더 기다렸다가 들어오라는 거야. 그러게요. 같이 들어가자고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씨도 남편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망연자실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턱 밑으로 땀이 또록하고 떨어졌습니다. 11시가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었지만 그래도 마주쳤는데 어떻게 자기만 홀랑 들어가 버리는 것인지. 어떻게 저런 자식이 다 있어? 남편은 화를 내었습니다. 자신만 아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줄 알았는데 화를 내는 남편을 보니 아들이 이상하긴 한 것 같았죠. 그런데 단단히 화가 난 남편의 표정을 보니 조금이라도 분위기를 환기시켜야 했습니다. 일찍 온 우리 탓인데요. 뭘. 그냥 30분만 앉아 있다가 들어가요. 말이 돼? 아니, 약속 시간이 11시면 30분 정도는 일찍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식당 문 여는 것도 아니고 11시 땡에 아들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맞아. 그래도 손님 맞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죠. 아니, 부모가 아니라 남이 왔어도 이 날씨에 바깥에 세워두고 혼자 들어가 버리진 않지. 그건 남편 말이 맞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상식으로도 집에 찾아온 사람을 이렇게 놓고 쏙 들어가 버리는 것은 예의 문제인 듯 했습니다. 차에 타. 차에서 기다리게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이 날씨에 차에 타봤자 쪄죽어. 집에 돌아갈 거야. 이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집에요? 애들 기다릴 텐데. 기다리긴. 오히려 우리가 안 오길 기다리는 것 같은데. 이 씨도 속상하긴 했지만 이대로 돌아가 버리면 아들네와의 사이가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일 수 있으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여기서 30분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뭐 기분 좋게 애들이랑 밥이라도 먹으러 갈 수가 있겠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자고요? 그럼 당신은 30분 기다렸다가 11시에 초인종 누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이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만약 애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도 바깥에 세워도 절대 안 그러죠. 거봐. 그놈은 딱 그만한 놈인 거야. 뭐 좋다고 가서 같이 밥 먹어. 처음엔 남편이 과민 반응한다고 생각했지만 남편 말을 들어보니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알았어요. 집에 가요. 이 씨와 남편은 다시 차에 탔습니다. 한참 땡볕에 서 있던 차 내부도 절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옷이 온통 축축하게 젖은 채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예고했던 대로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비가 좀 일찍 왔어도 이런 일 없는 건데. 비가 늦게 온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언제고 그럴 수 있는 놈이었던 거지. 이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분 좋게 나섰던 서울행이 이렇게 우울하게 끝나버릴 줄 몰랐습니다. 11시가 10분이 넘어가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리 좀 켜봐. 남편이 통화하겠다며 소리를 키우라고 했습니다. 이 씨는 전화를 받아서 스피커 모양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목소리가 차 안을 울렸습니다. 엄마, 왜 안 들어오세요? 11시 넘었는데. 지금 집에 돌아가는 길이다.
남편이 말하자 아들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요 앞에 계셨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왜 그냥 가셨어요? 급한 일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엄마랑 내가 그 앞에 있었는데도 시간 맞춰 들어오라고 홀랑 들어가 버리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냐? 냉볕에 앉아서 기다리라는 거야. 주변 산책하고 계셨다면서요. 그건 일찍 가면 너희 불편할까봐 그랬던 거고. 아무리 그래도 네가 나와서 봤으면 상식적으로 같이 들어가자 소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엄마 아빠가 약속 시간보다 일찍 오셔놓고는 왜? 아들의 목소리에 이 씨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 잘한 일인 듯 했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우리가 약속 시간을 못 맞췄으니까 다시 돌아가마. 남편의 말이 끝나자 이 씨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의 대답을 들어봤자 속 터지는 소리만 할 듯했죠. 아휴, 남편도 속이 상하는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이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보이는 풍경이 이 씨의 마음속인 듯 했습니다. 하필이면 지금 폭우가 쏟아지니 차도 막혀서 2시간 걸릴 거리가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안 그래도 서럽고 속상한 길이 더 길게 느껴졌죠. 집에 도착하니 오후가 돼 있었습니다. 아침에 8시가 되기 전에 집을 나섰는데 그 사이 시간이 지워져 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니 허무했습니다. 그래도 서울 과일은 사왔네. 과일 상자를 보며 남편이 중얼거렸고 그 소리에 이 씨도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자고요. 서울 안 갔다고 생각하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나 먹어요. 이 씨는 남편과 함께 늦은 점심을 해 먹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 차차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짬이 나도 오후 내내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곱씹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의 화난 모습을 보고 이 씨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이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들 며느리도 자기들만의 사정이 있었는데 괜히 화를 냈던 것일까. 30분만 기다리면 됐을 텐데. 그렇지만 반대로 고작 30분이라면 왜 자신들을 밖에 세워두었던 건지. 생각할수록 속만 쓰리지하고 애써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찾아오기 전까진 말이죠. 저녁 7시쯤 되었을 때 아들은 연락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사온 과일을 먹고 있던 이 씨와 남편이 놀라서 쳐다보았죠. 아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들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명 화는 이 씨와 남편이 났던 것 같은데 아들이 오히려 화가 잔뜩 나 있었죠. 수정이가 엄마 아빠 온다고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가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며느리가 청소해 놨는데 왜 가버렸냐는 아들. 분명 차 안에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이 씨와 남편이 왜 서운한지를 모르는 듯 했습니다. 너는 그게 중요하니? 아니, 시간 약속 안 지키고 일찍 온 건 엄마 아빠잖아요. 아, 그래서 밖에서 기다렸잖냐? 그러면 30분 더 기다리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가버리시는 건데요? 이놈이 정말 기다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네가 기다리고 있는 부모를 봤으면 날 더우니까 같이 들어가자 소리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우리가 뭐 2-3시간 일찍 갔어. 네 엄마 폭염에 쓰러질 뻔했어. 그럼 어디 시원한 데라도 들어가 계시죠.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엄마 아빠랑 같이 돌아오면 수정이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면 세기한테 우리 왔다고 전화하고 너도 잠깐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무작정 밀고 들어간 것도 아니잖냐? 그러자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찍 온 부모 탓만 했지
자신의 처신이 잘못됐었다는 건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 만나기로 한 것도 한참 전에 약속한 거고, 그 30분 일찍 들어가는 게 그렇게 싫을 일이야? 남이라도 그렇게 밖에 세워두진 않을 거다. 그렇게 싫었으면 애초에 왜 오라고 했어? 그런데 아들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아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러시는데요? 그 조금 기다리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돌아와 버리시면 수정이한테 제 입장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며느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부모님 초대하는 것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 정도는 엄마 아빠가 당연히 배려를 해 주셔야죠. 참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남편도 헛웃음을 한참 짓더니 말했습니다. 아니, 이런 바보 같은 놈을 봤나? 누가 수정이 보고 잘못했대? 네 놈이 문제인 거잖아. 너는 그게 네 마누라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냐? 오히려 수정이 욕먹이는 짓인 걸 몰라. 네가 그렇게 우리 놓고 올라갔더니 수정이가 뭐라 하든,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하든, 배려해줘서 고맙다고 해. 아들이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놈이 미우니 며느리도 미워질 듯 했습니다. 참, 이런 놈 뭐가 이쁘다고? 있는 돈 탈탈 털어서 집까지 사줬는지 모르겠다. 아니, 치사하게 그 얘기가 왜 나와요? 뭐? 지사, 내가 할 말 아니냐? 집 사줄 땐 자주 놀러 오라고 그렇게 알랑방귀를 끼더니 정말 놀러 가니까 그렇게 푸대접을 해? 이 씨는 더 이상 이런 싸움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어 봤자 남는 건 상처뿐인 듯 했습니다. 서로 뭐가 서운하네. 이건 네 탓이네. 치사하네 어쩌네 하면서 말이죠. 부모 자식의 싸움만큼 제 살 파먹는 짓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한창 씩씩대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병호, 너는 이만 집에 가봐. 그런데 아들은 이 씨의 뜻도 모르고 계속해서 따졌습니다.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네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가 저희를 불편하게 했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불편? 우리도 너희 불편할까봐 안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우리가 그냥 널 잘못 키웠나 보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썼던 건데 너 이러는 거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 이제 너무 애쓰지 않으련다. 아니, 이런 일 가지고 무슨 그런 말까지 하세요? 수정이랑 같이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병호, 너 그만 집에 가보래도? 너는 그런 말 하려고 차 타고 여기까지 쫓아온 거니? 이 씨도 황당했습니다. 잘 얘기해 보려고 온 것이 아니고 따지려고 2시간 걸리는 거리를 달려왔으니 말이죠. 평소엔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오지 않더니 자기 할 말 있을 땐 이렇게 바로 올 수 있는 아들이 참 희한했습니다. 그러니 바쁘다 어쩐다 하는 건 그저 핑계였을 뿐이었죠. 부모에게 쏟을 시간도 신경도 남겨두질 않으니 늘 불편하고 귀찮았던 것입니다. 자식 사랑은 늘 외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씨와 남편도 평생을 지독한 외사랑을 해오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수정이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시부모님 온다고 신경 썼는데, 아침에 힘들게 청소도 했는데, 그래, 힘들었을 텐데 주말 아침부터 청소하게 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불편할 것 같으면 이제 안 가마. 이젠 나도 너무 불편하다. 이 씨도 이제 아들이 꼴보기 싫어졌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아들에게 너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아들이 말하는 꼴을 보니 그저 자신들을 업신여겼던 것 같았습니다. 이 씨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아들에게 화가 난 적은 살면서 없었던 것 같았죠. 어서 썩 나가지 못해?
아니, 2시간 동안 운전해서 온 아들을 이렇게 쫓아내신다고요? 끝까지 아들은 부모 생각은 쥐똥만큼도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고생한 것만 아까운 듯 했습니다. 뭘 쫓아내? 네가 약속도 안 하고 막 들어왔잖냐? 그렇게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너는 왜 약속도 안 하고 와? 그래. 네가 그랬잖냐?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방문 약속을 해야 하는 거라며? 이 씨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자기가 뱉었던 말을 떠올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수정이도 너랑 같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정이한테도 이제 다신 안 가니까 안심하라고 전해. 청소도 하고 싶을 때 하라 그러고. 아들이 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는지 해벌린 입만 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운전 조심해라. 그러고는 아들을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문이 탕하고 닫힌 뒤에 이 씨와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속이 타는지 찬물을 벌컥벌컥 마셨죠. 결혼하면 남 된다더니? 그 말이 맞아. 아직도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부른다고 쫄래쫄래 올라간 우리 잘못이야. 그러게요. 우리 아들이 이럴 줄은 몰랐네. 다 커서 결혼까지 시켰으니 우리 할 일은 끝났잖아. 이제는 알아서 잘 살으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자고 그냥. 그럼 속상할 일이 뭐 있어?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아들은 되돌아갔지만 멍든 가슴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서 멍자국이 희미해지길 바랄 뿐이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1시간 일찍 출발하는 바람에 이 씨와 남편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을 깊게 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들도 억울한 면이 있을 거고 이번 일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품에서 아들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마음에서 독립시키고 자식 또한 부모를 마음속에서 독립시키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이었죠. 그리고 그래야 부모도 자식도 서로 예의를 차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가장 허물 없는 사이가 부모 자식 사이겠지만 그 때문에 가장 크게 상처 입힐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오히려 서로 한 발자국 물러나서 서로가 어려워져야 했습니다. 진작에 그랬다면 아들도 부모를 폭염 속에 방치하지도 않았을 테고, 진작에 그랬다면 이 씨나 남편도 아들의 행동에 상처받지 않고 약속 시간에 맞춰 들어갔겠죠. 이 씨와 남편은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자식을 오래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